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사 조병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잘 따라오셨다면 우리가 현금흐름표 작성에 실패하는 이유 4가지 중에서 1번과 2번을 손쉽게 정복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현금흐름표 이해의 큰 장벽 중 하나인 직접법과 간접법을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실무를 떠나서 수험생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현금흐름표 직접법과 간접법을 정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현금흐름표 직접법과 간접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단계로 직접법과 간접법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가 여러분한테 야, 현금흐름표에 직접법이랑 간접법이 있는데 그 뭔지 설명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건가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 10초 정도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해 보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법은요, 직접 추적이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말 그대로 직접 보여주는 방법이고요. 간접법은 그게 어려우니까 애둘러서 보여주는 방법인 겁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뭔가 시각화를 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법과 간접법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목적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목표로 곧장 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길로 이렇게 달려가겠죠. 이 방법이 바로 직접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애물이 이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직접법으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이렇게 돌아서 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현금흐름표의 간접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실제 그래미 현금흐름표를 보면서 간접법과 직접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현금흐름표가 2022년 주식회사 그래미의 현금흐름표예요. 자, 여기서 먼저 직접법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 직접법으로 표시하는 투자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요. 여기 아래에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보면 현금 유입에 현금 유출액. 그 앞에는 무슨 활동으로 인한 이런 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무슨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나온 그 금액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금액이 커서 직접적인 현금 유출액과 유입액을 확인하기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사는 활동을 한다고 쳐볼게요. 이런 거는 1년에 많아야 한두 번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클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야, 네 차 진짜 멋있는데 차 사는데 얼마나 들었어?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야, 니네 집 얼마에 샀냐? 라고 물어본다고 칠게요. 그러면 금방 대답할 수 있겠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빈번하지 않을 뿐더러 금액도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법으로 표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법으로 표기를 하는 게 그 정보 이용자들한테도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와 재무활동은 직접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요. 여기는 직접법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간접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간접법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영업활동으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직접법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해서 어떤 자산부채 변동과 현금과 관련없는 손익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직접적으로 얼마가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거래가 빈번하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누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너 작년에 식비를 얼마 썼냐? 라고 묻는다고 쳐볼게요. 그럼 아마 금방 답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내역을 소액이긴 하지만, 그걸 누적해서 1년 동안 얼마를 썼는지를 알려면 그 과거 내역을 뒤져보고 또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아까 예로 들었던 너 차 얼마야? 아니면 너 집 얼마에 샀어? 이런 질문보다 분명 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업 활동이라는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고 또 금액이 작거나 혹은 엄청나게 크거나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직접법으로 나타내는 게 유용한 정보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 직접법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큰 경우에는 간접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직접법으로 다 따라가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 그냥 간접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간접법을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해볼게요. 먼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왜 이런 식으로 구하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할 때 여기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통째로 들어오고요. 그 당기순이익에서 현금과 관련 없는 손익이랑 뭐 투자활동, 재무활동 손익을 제외를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고려해서 구하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한번 우리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요. 재무상태표 계정의 증감을 한번 쪼개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현금 흐름표 정산표 구조를 이해할 때 한번 봤었어요. 자,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은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다고 했었죠. 현금하고 관련된 증감이 있을 거고요. 현금하고 관련되지 않은 증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현금과 관련된 증감은 우리가 2번, 3번, 4번 영역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 했고요. 현금과 관련 없는 증감, 뭐 건설 중인 자산의 대체라던가 유동성 분류, 뭐 이런 것들은 이 5번 영역에 비현금 거래 항목으로 해가지고 반영을 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자본의 증감을 한번 볼게요. 뭐 사실상 자산 부채와 관련된 자본의 증감이라는 건 이 당기순이익에 들어간 손익일 거란 말이죠. 이 당기순이익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현금이랑 관련된 증감이 있을 거고요. 뭐 현금과 관련 없는 증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현금과 관련된 증감이라고 하면 매출이 100이 일어나서 실제로 100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건 현금과 관련된 증감이 되겠죠? 하지만 뭐 평가 손익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의 드나듦이 없이 그냥 회계상으로 일어난 손익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금과 관련 없는 증감, 현금과 관련이 없는 손익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현금과 관련된 증감과 관련된 손익은 영업투자, 재무활동으로 또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스텝 1에서 우리가 이렇게 쪼개본 걸 바탕으로 해서 현금 흐름을 한번 쪼개볼게요. 이 현금 흐름은 마찬가지로 이 현금 흐름 등식을 바탕으로 해서 파생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쪼개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 현금 흐름이 있다고 치면요. 이 기말 빼기 기초로 구한 이 현금 흐름은 활동별로 해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쪼갤 수 있겠죠. 이렇게 쪼개놓은 거를 직접법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직접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간접법으로도 나타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결국은 이 등식을 가지고 구하는 걸 우리는 간접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간접법은 등식에서 파생된 거니까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자산 부채는 앞에는 이 활동명을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이 자본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기순이익만 있다고 봐서 당기순이익을 현금과 비현금 거래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손익 앞에는 그 활동명만 적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 영업자산의 변동과 영업부채의 변동, 그리고 그 당기순이익 중에서도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을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투자, 재무활동도 그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비현금 거래를 적어 놨는데 이건 그냥 5번 영역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따로 표시한 거는 우리가 구하는 이 영업자산, 영업부채 혹은 투자, 재무, 자산부채 이 금액에는 이 비현금 거래가 빠지기 때문에 요거를 따로 표시를 해놨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개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간접법 로직을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현금 흐름표, 정산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보면 현금 흐름이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요 간접법 영역만 떼서 간접법으로 우리가 보여준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투자와 재무활동 같은 경우는 직접법 방식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죠. 그럼 우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로직을 본다고 했으니까 우리 목표는 결국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1단계로 현금 흐름표에서는 현금과 관련된 영업손익을 먼저 구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 보면 손익을 이렇게 쪼개놨었잖아요. 얘를 가지고 오면 이런 모양이 될 텐데 결국 얘는 그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랑 같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먼저 영업활동 손익을 구해야 되니까 투자하고 재무활동과 관련된 손익은 먼저 1차적으로 빼줄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손익이 그 앞에 보면 비현금 손익 항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하면 이 영업활동 손익이 나올 거잖아요. 이 영업활동 손익에서 우리는 다시 이 현금과 관련이 없는 뭐 평가손익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거를 빼줄 겁니다. 요렇게까지 쭉 빼주면 결국 우리는 이 현금 흐름과 관련이 있는 영업활동 손익만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업자산과 영업부채 변동액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나누어 드린 정산표 수식을 통해서 이 영업활동 손익이 제대로 구해졌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구해지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제대로 구한다라고 하면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정확하게 구해질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요 식을 볼게요. 우리 이 표를 보면 결국 요 빨간색 네모 박스 쳐놓은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바로 당기순이익에서 이 영업 현금과 관련이 없는 손익과 투자 재무활동 손익을 제거를 시켜줌으로써 영업활동과 관련된 그것도 그 중에서도 현금 흐름과 관련된 손익을 딱 구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그 밑에는 나머지 실제 현금으로 변동한 자산, 부채의 변동액을 우리가 구해서 더해주면 그게 바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현금 흐름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는 이 간접법 로직이 이해가 확실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접법 심화를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IFRS를 적용하는 회사라고 하면 이 내용까지도 이해를 하시면 편할 거예요. 뭐 사실상 내용은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IFRS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나타낼 때 뭐 이자나 배당과 관련된 것들을 직접법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직접법으로 표시하는 항목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 이게 처음에 또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비현금 비용하고
비현금 수익에 이 현금이랑 관련이 없는 내역뿐 아니라 직접법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항목의 손익도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 구할 때 나머지 직접법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빠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직접법으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과 관련된 이 자산부채 변동 있잖아요. 그 변동 내역은 이 간접법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에서 제외를 해줘야 된다는 게 바로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을 제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떼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을 거고요. 이것도 영업인데 뭐 이자랑 관련된 거, 그리고 얘는 뭐 배당과 관련된 거, 이렇게 될 거잖아요. 색깔은 다 똑같이 통일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자랑 관련된 자산이고, 요거는 배당이랑 관련된 거, 이거는 이자랑 관련된 부채, 요거는 배당이랑 관련된 부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자, 요거는 배당.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자나 배당과 관련된 건 직접법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 이 간접법으로 표시하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창현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그걸 구할 때는 당연히 이 이자와 관련된 자산부채 변동액은 여기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겠죠? 얘는 따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직접법으로 보여줘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배당과 관련된 것도 이렇게 늘어뜨려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합쳐서 한 줄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당연히 이 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보여주는 항목에는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말을 요약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접법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산부채 변동과 함께 관련된 손익을 고려해서 보여주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직접법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항목을 다 구해가지고 합친 다음에 이 현금 흐름 딱 한 줄로 보여주면 된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예시를 안 들면 쉽게 또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딱 보세요. 어떤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 거냐면요. 어떤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작년에 요 400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1,300원을 벌어가지고요. 그 400원에 1,300원이면 총 1,700원이잖아요. 그 1,700원을 몽땅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쓴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할게요. 그리고 1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400원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손익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수익이 이렇게 발생해서 당기순이익 900원이 나올 거고요. 지금 자산은 유형자산밖에 없으니까 그 유형자산 총괄표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가 이 정산표에 반영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정산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현금 흐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공시할 때 쓰는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 간접법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직접법으로 해서 딱 한 줄로 표시를 해봤죠. 근데 이걸요, 풀어가지고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간접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보시면은 영업활동은 똑같아요. 근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간접법으로 우리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풀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비가 딱 여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 투자 활동과 관련된 그 자본의 변동이죠. 손익. 그리고 유형자산의 증가. 이거는 결국 델타 자산인 거잖아요. 요거 두 개를 고려해서
딱 보니까 요걸 한 줄로 합친 게 1,700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1,700원을 풀어서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되는 거죠. 영업활동이랑 투자활동을 다 간접법으로 표시를 하면요.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게 이 감가상각비 400원을 이 당기순이익에서 제외를 시켜주잖아요. 그냥 이 직접법으로 표현을 할 때는 그냥 사라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가 사라진 게 아니라 바로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구할 때 이렇게 고려가 된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400원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좀 더 이해가 쉽겠죠? 네. 그럼 이 간접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면 아마 감이 확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현금 흐름표 간접법과 직접법은 모두 현금 흐름 등식에서 파생이 되는 거고요. 이 간접법과 직접법은 단순히 그냥 표시 방법의 차이이지 결국 현금 흐름을 구하는 본질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린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만 이해를 하시면 간접법, 직접법 모두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현금 흐름표를 정복하기 위한 네 가지 단계 중 세 번째 단계까지 모든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실제로 정산표를 펴놓고 정산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건지 그 작성 순서를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다음 영상부터는 제 전자책을 구매해 주신 분들께만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니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미 책을 구입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 조금 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전자책을 구매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가진 노하우를 모두 다 전달을 해 드려서 현금 흐름표를 정복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상을 업로드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